예,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독재 여당의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우리 당 추천 목서위원을 선출하기로 여야 합의까지 했었지만 이를 뒤집고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제 똑같은 작태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당목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이유는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한 사실이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격 아닙니까?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토록 근본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놀랍지는 않지만 더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행태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의총 공개 발언에서 의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부결을 선동했습니다.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원내 지도부가 여야 합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금도를 넘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여당의 폭거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장답지 못한 비극적인 국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오로지 자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 향후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들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의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내서 현 정권 황태자로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기업 대상 쟁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 6개월간의 법의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불길했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 7년 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 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법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